자, 이번 시간에는 또 이제 22분 문제 푸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파트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식 관리 중에서 이제 뭐 단가 계산이라든가 이런 건 뒤에 나오는 것 같고, 일단 한번 문제 풀어가 봅시다. 풀어가다 보면 아마 뭔가 점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저도 지금 풀면서도 좀 고민이 되는데,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피크타임 해소라든가 식재료비 절감한다든가 음식의 저장기간 연장 등에 유리하고 특별한 레시피와 철저한 통제 프로그램이 필요한 급식체계는 무엇인가 했을 때에, 사실 그 조리 저장식 급식체계, 이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됩니다. 이 조리 저장식 급식체계는 특별한 레시피라든가 철저한 통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또 뭐 피크타임 해소라든가 식재료비 절감, 음식의 어떤 뭐 저장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하는데 유리한 급식 체계라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급식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나오는데, 1번 편인식 급식 체계와 그 다음에 3번 요거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 여기에 대한 설명들은 1번하고 3번에 대한 설명은 사실 어떤 전통적인 급식 체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1번, 3번은. 그리고 2번 이거는 조리법에서 특별한 레시피가 필요하다는 것은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가 되겠고, 4번의 경우에는 공동조리장을 두고 다량으로 음식을 생산하고 각 급식소로 운반한다. 이거는 중앙공급식 급식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조리 저장식 급식체계에 요거는 음식을 미리 조리한 후에 즉시 냉각한 후 냉장 냉동했다가 저장하고 필요시 재가열하여서 사용하는 요것이 올바른 것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1번하고 3번에 대한 것은 전통적인 급식 체계가 되겠고, 2번은 조리 저장식이 되는 것, 특별한 레시피가 필요한 것이고, 4번 요거는 중앙공급식 급식 체계가 되고, 정답은 5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경영관리 순환 매니지먼트 사이클의 순서가 올바른 것은 어떤 것인가 하실 때, 경영관리는 일반적으로 플래닝,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organize, 그 다음 조직을 하게 됩니다. 조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디렉팅을 하게 됩니다. 지휘를 하게 됩니다. 계획 조직 지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코오디네이팅 해가지고 어떤 거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을. 그러면은 여기 지금 계획, 조직, 지휘까지는 같은데 통계냐 조정이라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조정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링,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급식소의 시스템이 전통적인 조리 방법이 아닌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라 하더라도 고객에게 질이 좋은 음식을 제공한다는 급식의 목적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개방 시스템의 특징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크게 다르지 않은 개방 시스템 특징은 무엇인가, 상호의존성, 그 다음에 역동적 안정성, 이런 것들은 한목적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5번에는 한목적성에 해당되는 것이 됩니다. 한목적성. 여기 지금 한목적성이 본다면은 바로 급식소 시스템, 전통적이 아니고 조리 저장식 급식 체계라 하더라도 고객에게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한다는 그런 그 목적은 바로 한목적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상호의존성이라는 것은 시스템 부분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통합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또 이제 어떤 상호의존성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역동적 안전성이라는 것은 내적 외적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변화와 통제에 적응하여서 균형을 유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니고, 여기 해당되는 것은 바로
한몫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관리의 순환적인 3대 기능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경영관리 순환의 모형은 PDS 혹은 POC 사이클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P는 플랜, 그 다음에 실행은 do, 평가는 see 이렇게 되는 것이 PDS 사이클이고 POC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계획과 플래닝, 그 다음에 조직화 오르가나이징, 그 다음에 통제와 컨트롤링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영 순환 모형은 대체 순환 모형은 뭔가 하면은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PDS 그 다음에 평가 seeing입니다. see 본다 이런 뜻으로 들어겠지만 평가한다 이런 뜻이 되니까 3번이 되겠고 급식 시스템 요소 중에서 변환 과정에 속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볼 때에 급식 생산입니다. 급식 생산인데 이 변환 과정에 해당되는 것은 경영관리 기능 기능적 하부 시스템 연결 과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급식 생산의 경우에는 바로 이 변환 과정에 속하게 됩니다. 재정적 수익성 이거는 산출에 해당되어지겠고 조리 인력은 투입에 해당되어지겠고 그죠? 그 다음에 급식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급식 시설 이것도 투입에 해당되겠네 그죠? 급식 시설도 투입에 해당되고 그래서 27번은 정답이 급식 생산이라는 거. 급식 생산은 바로 이렇게 계획 수립 이런 급식 생산 기능적 하부 시스템 기능적 하부 시스템이어서 구매 급식 생산 분배와 배식 위생과 유지 이런 것들이 변환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고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미래의 활동 과정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설계와 구상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계획을 잡는 것이 되겠죠, 그죠? 계획. 그 다음에 상위 경영층에서 상위 경영층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상위 경영층은 주로 이제 조직의 목표를 세우겠죠. 조직의 목표를 세우고 중기 계획이 아니고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전략 계획을 수립을 하고 상대적으로 정형적이 아닌 비정형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옳은 것은 조직의 목표를 우선 첫 번째 어떤 경영층들이 이렇게 설립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이 가장 큰 어떤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계획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경영계획은 통제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경영계획은 경영활동에 대하여 경영자들의 노력을 절약하고 조정의 용의 또 유일 최선의 방법 일관성 있는 의사결정 통제의 기준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전략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2, 3, 4, 5 이거는 조직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됩니다. 조직에 대한 설명이고 경영계획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의 개청을 순서대로 올바로 나열한 것은 어떤 것이냐. 사실 이 지금 단체급식에 대한 문제지만도 경영적인 것이 너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좀 이거 문제풀이가 좀 어려울 것도 같은데 제가 이 순서를 좀 바꿀 걸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걸 문제집을 보다 보니까 순서대로 제가 첫 번째 시간이라서 올렸는데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는 조금 순서를 바꾸든지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획의 개청을 순서대로 올바르게 한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이거는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방침을 세우고 절차를 따라서 방법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정답이라고 나와 있는데 계획의 첫 단계로는
설정되는 조직의 목표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에 따라서 어떤 그 방침을 세우고, 이 목표에 따른 방침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절차, 방법이 구체화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전략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간관리층이 조직의 각 하부에서 해야 할 바를 정하는 계획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전술계획은 이제 여기 보면 전술계획은 이 전술계획입니다. 중장기 어떤 그 경영계획으로 조직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과 자원 분배를 결정하는 계획을 바로 전술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단 한 번에 수립되는 계획이고, 그 다음 목표 달성 시 자연히 소멸되는 계획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이건 특정 계획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쟁 우위에 있는 다른 기업의 경영활동을 비교 분석하여 이를 적절하게 모방 개선할 수 있는 계획안을 개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이걸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벤치마킹은 특정한 어떤 분야의 우수한 상대를 기준 삼아서 자기 기업과 성과 차이를 비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뛰어난 운영 어떤 그 과정을 배우고 부단히 자기 혁신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영 기법이 바로 벤치마킹이라고 할 수 있겠고, 델파이법 이런 건 다 분석 방법이죠. 스와트 분석 방법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자사의 어떤 그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고 환경의 기회와 위협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유리한 전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했을 때, 이거는 수합 분석입니다. 수합 분석은 조직이 처해 있는 어떤 그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서 장점, 스트렝스, 장점, 그 다음에 위크니스, 약점, 기회, opportunity, 그 다음에 threat가, 위협, 그죠? 위협, 이러한 것들을 알아내서 유리한 전략을 세우기 위한 방법이라서 스와트 분석은 SWOT, 트리스트, 이렇게 스와트 분석. 또 자기의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고 환경 기회와 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이제 전략을 짜는 기법을 수합 분석이라고 한다. 보통 우리 뭘 이렇게 그 계획을 잡고 행하다가 어떤 사업 계획에 있어서 항상 그 수합 분석을 꼭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거는 자기의 장점, 약점, 환경의 기회, 그다음 위험 요인, 경쟁사가 있다, 아니면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매출, 구매 비용이 올라간다, 이러한 것들, 그죠? 생산 비용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도 다 위험 요인이 되잖아요. 그러한 분석을 해가지고 맞춰서 유리한 전략계획을 세우는 것을 수학 분석이라고 하고, 목표 관리법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있는데, 목표 관리법에 대한 것은 상하부 간의 공동 목표를 이제 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고, 또 평가함으로써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법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나치게 목표를 강조하면 독창성 이런 것이 다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공식적 관계를 명시하는 경영관리 과정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그거는 조직이 되겠죠. 그죠? 조직. 그 조직하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경영관리의 두 번째 단계로서 확정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분배하고 조직 내의 다양한 직업들을 그룹화하고 종적, 행적 관계를 조정하는 그 기능을 말하는데 바로 조직화하는 조직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회사에서 상위 경영청에서 회사의 장기적 전략으로 외식업에 진출하고자 의사결정을 했는데, 이때 화급관리청인 매니저는 외식 현장에서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 의사결정의 유형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에 화급관리청이 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업무적인 의사결정입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은 상위 경영청이 내게 되겠고, 그 다음에 관리적인 의사결정은 이제 중간관리청이 되겠죠. 그래서 업무적인 의사결정을 바로 하급 관리청이 내게 된다. 그러다 관리청이니까 이제 상위, 중간관리, 하급관리 이렇게 되어집니다. 39번은 한 사람의 장이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 이제 감독 범위가 너무 커지고 의사소통과 감독이 곤란해져서 조직의 능률이 저하되고, 반면에 너무 좁아지면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서 하위자의 창의성과 자주성을 발휘하는 데 방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직접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은 감독 범위의 적정화의 원칙입니다. 적정화. 그 다음에 권한위임 시의 장점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관리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경감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합니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조직원들의 태도와 도덕성을 향상시키고, 조직 구성원의 교육과 개발에 기여를 하고,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여기서 정답으로 한다면은 조직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권한을 이임할 때 그 장점입니다. 급식 만족도 조사라든가 잔반량이라든가 원가 계산 등은 어떠한 관리 기능인가 했을 때에 이거는 통제의 기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통제의 기능에 대한 유형을 보면은 사전 통제, 동시 통제, 사후 통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사후 통제는 이제 고객의 만족도라든가 또 아니면은 기여도라든가 1인당 매출액, 원가 분석, 잔반율, 결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게 통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명령 개통이 일원화되고 통솔력이 강하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한 조직은 어떤 조직인가 했을 때에 이 라인 조직입니다. 라인 조직인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면은 명령 개통이 일어나돼 가지고 우아래로 쫙 일어나되고 통솔력이 강하고 위에 아래에 어떤 좀 보존적인 어떤 조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빠른 의사결정이 강한 조직이다. 팀형, 직능형, 매트리스, 라인과 스태프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다양화되는 조직이고, 라인 조직이 가장 보수적이면서 명령 하달식으로 가는 어떤 하나의 군대 조직과 같은 것들이 되어줄 수 있겠죠. 42번인 정답 1번이 되겠고, 팀 제도의 도입으로 만들어진 팀형 조직의 특징에 해당하는 조직화의 원칙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해서, 팀형 조직이라는 것은 다수의 관리 계층이 존재하는 고층 구조의 비효율성을 먼저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평탄 구조로서 관리라든가 명령 계층을 단축시키는 어떤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층의 단축화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팀형 조직이 된다는 거예요. 팀형 조직. 조직 구성원에게 세분화된 업무를 숙달시키도록 일을 분담시켜야 한다는 조직화의 원칙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전문화의 원칙, 권한위임의 원칙, 계층 단축화의 원칙, 직무 세분화의 원칙, 업무의 분산의 원칙 이렇게 해가지고 44번 보면은 조직화의 원칙은 조직화의 기본 원칙으로 업무를 가능한 한 세분화해가지고 단순화시키는 것을 분업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화시키고 작업자들을 단순화된 업무에 숙달시킬 것을 전문화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 조직화의 원칙은 바로 여기 있는 전문화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숙달시켜서 일을 분담시키고 한다는 거죠. 또 분업의 원칙도 있긴 합니다만, 분업의 원칙은 세분화하고 단순화시키는 거고, 이거 세분화 해가지고 숙달시키도록 하는 것은 전문화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삼면 등가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에 권한, 책임, 의무가 서로 동등하게 부여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삼면 등가의 원칙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면 등가의 원칙은 권한과 책임과 의무가 서로 동등하게 부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한이 있으면은 책임도 져야 되고 또 의무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면에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게 지금 문제 은행식으로 해서 사실 실제적으로 많이 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문제가 사실 나오지는 않아요.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기 익숙해서 실제 조금 더 이제 시험 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문제를 많이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문제 풀었던 것들은 경영조직이라든가 경영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마 여기까지가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페이지가 더 있는지를 제가 좀 체크를 못 했는데 만약에 이제 한 페이지 없으면 여기로서 둘째 시간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